안녕하세요. 제주호텔리어 야대입니다. 저번 영상인 신입생 및 인턴들에게 전하는 현직자의 조언 또는 충고 편에 이어 2탄격인 시니어와 주임급들에게 전하는 현직자의 첨언 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직 매니저를 달아본 적이 없어서 더 윗분들에게 이랬으면 좋겠다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다분히 주제넘는다 생각하기에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엔 대등한 위치에 서 있는 현직자들에게 제가 오히려 배울 것이 더 많기에 첨언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본인 뒤로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니어라면 사원과 매니저 사이에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주임 직책을 달고 있다면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테고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고찰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제가 주임 직책을 달고 총지배인님께서 해주었던 조언 중에 가장 와닿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대 주임, 혼자 잘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보하는 거? 좀만 일찍 일어나서 뛰는 거는 본인만 바꾸면 돼요. 본인만 게으름을 이기면 부지런히 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아침 일찍 뛰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다 잘하게 만드는 거, 그게 당신이 직급자로서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어느 회사나 팀워크가 중요하고 인수인계가 중요하지만 호텔은 거기에다 24시간 돌아간다는 특수성이 붙습니다. 대부분의 호텔은 3교대로 돌아가고 몇몇 호텔들은 2교대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단순 계산해서 24시간 돌아가는 운영시간 중 당신의 역량 발휘는 하루 중 8시간이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슈퍼히어로라고 해도 남은 16시간까지 커버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16시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줘야 하죠. 그렇기에 3교대는 반드시 한 명의 인차지, 한두 명의 서포터로 구성됩니다. 게임으로 치면 인차지는 혼자 탱들이 다 내는 먼치킨 역할이며 부서 전체를 아우르는 지휘 능력과 보스급 컴플레인의 직격탄을 혼자 막아서는 존재입니다. 서포터는 힐러 및 보조, 잡몹 처리라고 보면 되며 인차지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평소 흘러가는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잡몹이라는 단어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쉽게 이해하기 위해 게임을 예시로 든 거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즉, 하나의 강력한 히어로와 한두 명의 사이드킥으로 이루어진 파티로 3교대를 돌리는 구성이죠. 여기서 야가는 특수한 경우에 속하기에 멤버 구성이 달라지지만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총지배인이 말하는 혼자 잘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 다른 사람들을 다 잘하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것이다 라는 말에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주어진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문제를 커버할 수 없고 심지어 주어진 근무시간 안에도 서포터가 없다면 호텔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과 장기간 투숙하는 손님들이 존재한다는 호텔의 특수성이 맞물리며 각종 사건 사고들은 하루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 연장되기 시작합니다. 인수인계의 중요성이 다른 어떤 업보다도 중요하죠. 사람이기에 당연한 얘기지만 개개인의 전투력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즉, 필연적으로 3교대로 돌아가는 파티의 전투력이 균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 파티원을 저렇게 구성하는 것이지만 서비스는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품이고 그걸 어떻게 소화해내는지는 철저히 개인 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차지마다 서비스 모토가 다를 수밖에 없고 같은 주임 직급이라 해도 역량이 갈립니다. 따라서 나 하나가 잘한다고 해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터지는 사건 사고를 전부 잠재울 수 없고 부대원을 지휘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본인 근무 외적인 시간에 터지는 문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총지배인이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부서 직원 모두를 잘하게 만드는 것, 부서를 굴리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니어가 되었거나 주임 직급을 단 상급자 여러분, 진짜 당신의 역량은 개인 업무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부서를 어떻게 굴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서원들의 역량을 끌어내 개개인의 힘이 한데 유기적으로 모여 한 명의 호텔리어가 아닌 부서로서 고객들을 대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입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임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서비스는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품이라 얘기했죠. 그렇기에 이런 식으로 서비스해야 한다라는 교육은 개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서비스 방식은 개개인의 경험을 쌓아가며 노하우를 키워갈 수 있게 최대한 밑바탕만 대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인차지는 컴플레인 핸들링에 밑에 직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손님들 하면 더 돋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가 심해지면 일이 커져서 총지배인 불러와! 같은 사태로 벌어질 수 있기에 따지고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다릅니다. 컴플레인이 터지면 보통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는 최소한의 베이스만 알려주고 밑에 직원을 보내버립니다. 우리 호텔에서 정말 자주 일어나는 유형의 컴플레인이야. 어디까지 보상해주겠다는 말을 하지마.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선이 아니니까. 보통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손님의 반응을 보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이 부분 매니저에게 보고해. 금방 도와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나와. 알겠어? 두려워하지마. 네 뒤엔 내가 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내려와. 응대는 네가 하고 커버는 내가 친다. 부하 직원이 능력이 모자르고 경험이 모자란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그날 근무에 서는 게 인차지의 자세이고 각오입니다. 사건은 필연적으로 터지게 되어 있으니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터지는 사건, 그거 제가 다 처리하면 나머지 애들은 어디서 경험을 쌓습니까? 지들도 처리해봐야 다음번에 스스로 처리하지. 밑에 부하 직원의 응대가 모자라서 손님한테 욕먹는 거? 직급 달았으니 당연한 겁니다. 시키세요.
시키면 시킬수록 미래의 당신이 욕먹을 횟수가 줄어듭니다. 부하 직원 보냈다고 매니저와 상사가 불러서 왜 네가 안 갔냐고 욕하는 거요? 그냥 혼나세요. 그 기간을 견딜수록 부서 전체가 혼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냥 막 시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해결책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종결되면 반드시 피드백을 해줘야 합니다. 뭐라고 응대했어? 손님 반응 좋았지? 잘했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예상과 다르게 손님 반응이 안 좋지? 자, 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렸던 거야. 그래서 기분이 나빴던 거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봐. 그리고 반응을 봐.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수천 건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단 한 번의 실전이 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잊지 마세요. 완벽한 실전은 완벽한 이론에서 나옵니다. 철저히 이론을 파헤치고 그에 맞춰 실전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친구에게 실전만 던지시면 안 됩니다. 그 이론을 교육하고 준비시키고 어떤 멘트를 날리는지 지속해서 다듬으며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게 주임의 몫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제 교육 모토를 공개하겠습니다. 대단한 건 없어요. 저는 3가지 키워드를 항상 강조합니다. 신속, 정확, 효율.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되 정확해야 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되 효율적이어야 한다. 제 교육 신념입니다. 참고로 밑에 직원들 보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도 그 능력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2가지를 가졌다? 속으로 절하세요. 당신의 미래를 편하게 할 귀중한 자원입니다. 셋 다 가졌으면 조심하세요. 당신 위로 치고 올라갈 강력한 신생 히어로의 등장입니다. 저는 이 3가지 키워드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 제 1을 꼽자면 제가 영어 회화 영상편에서 강조하던 게 무엇이던가요? 효율입니다. 제가 말하는 효율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측 상단에 표시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세요. 이 효율이 부서 전체의 흐름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주임의 몫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방식을 가르치기 전에 원인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닥치고 외워에 강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둔합니다. 즉,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면 곧잘 따라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애들이 생각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왜 그걸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걔네들은 선배들이 시키는 기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실습생을 보며 정말 기가 막혔던 경험이 있는데 호텔 대여품 중에 어댑터라는 게 있습니다. 220V와 110V를 바꿔주는 외국 여행객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인데 체크아웃 시 손님에게 돌려받으라고 시스템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손님들이 그냥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 기능을 사용하면 손님이 프론트에서 체크아웃할 때 알림창이 뜨며 되어나간 어댑터를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뜹니다. 이 기능을 오페라 시스템에서는 앨럿이라고 합니다. 신입들한테 하는 시스템 교육 중 가장 간단한 기능 중 하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또 다른 대여 품목인 충전기 수량이 하나 비는 겁니다. 물어보니 실습생이 손님한테 빌려드렸답니다. 왜 앨럿 안 띄웠는데? 안 배웠는데. 너 어댑터 빌려줄 때 앨럿 교육 받지 않았냐? 어댑터는 배웠는데 충전기는 안 배워서. 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앨럿이라는 기능을 왜 사용하는지, 대여 품목이 분실 안되게 체크아웃 시에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앨럿이다 라고 알려주지 않고 어댑터 빌려줄 때 이렇게 앨럿을 띄워라 라고만 가르쳐주면 저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충전기는 손님이 빌려가면 반드시 돌려주는 품목이랍니까? 애들이 생각을 안 해요. 주입식 교육 그냥 받아먹기만 하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교육의 이치는 방식과 절차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이걸 하는지 알려주고 알려주는 모든 교육에 왜라는 이문점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왜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자세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게 생각을 기르고 이해를 낳으며 부서가 굴러가는 흐름을 읽게 되고 호텔의 시스템을 깨우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경험이 쌓이면 비로소 부서의 보탬이 되는 한 명의 호텔리어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및 주임, 상급자 여러분, 나 혼자 잘하는 것, 나 혼자 잘 알고 있는 지식을 교육을 통해 내리물림해줘야 하고 그 교육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부서 운영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고객을 대면하는 강력한 부서로의 효과가 작용하기 시작하죠. 주제넘게 아는 척 좀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